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그 인연을 놓기도 하죠.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결국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고도 혼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70대 복자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두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살고 계십니다. 그 원칙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후회 없이 자신만의 삶을 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면서도 자기 몫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대도 생겼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중엔 나도 돌봄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애를 썼으니 나를 고맙게 생각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남편은 그저 당연한 듯이 여겼고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복자 할머니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자 오히려 서운한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오늘은 일이 많아서 힘들어 다음에 가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이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나를 돌볼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 후로 복자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고 필요한 건 직접 해결하려 노력했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겁니다. 복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이든 친구든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실망할 일도 서운할 일도 없다.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살면 된다. 기대 없이 사는 삶, 그것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람은 줄이고 할 일은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들과도 가깝게 지내고 모임도 빠지지 않고 나갔죠.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곁에 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복자 할머니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관계, 도움을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줄어드니까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복자 할머니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줄이고 할 일은 늘려야겠다. 복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손수 채소를 키웠죠. 예전 같으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었겠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는 시간을 사람들한테 쓰지 말고 나한테 써라. 쓸데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내 삶을 채우는 일을 찾아라. 복자 할머니는 스스로의 삶을 가꾸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텃밭에 나가 채소를 살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작은 공책에 하루의 감정을 적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할머니가 찾은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자 할머니는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요가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운동을 좋아했지만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살았던 취미였죠. 복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요가 수업에 참여했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주 꾸준히 요가를 하면서 몸이 유연해지고 건강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복자 할머니는 자신이 오랫동안 좋아했던 자수 놓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수건부터 시작해 이불, 가방까지 직접 만들면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직접 만든 자수 작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하며 보람을 찾았죠.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가꾸는 과정에서 할머니는 하루하루가 충만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위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살아가면서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첫째,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둘째, 사람은 줄이고 할 일은 늘려라.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킨다면 나이 들어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한 삶,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치 계절과도 같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바람 속에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가을이 찾아오면 낙엽이 떨어지듯 관계도 자연스레 정리됩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라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결국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복자 할머니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처음에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예전 같았으면 모임에 나가 수다를 떨었을 시간에 혼자 방에 앉아있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복자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예전에는 하루의 시작이 남편과 자식들을 챙기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아침 요가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 조금만 움직여도 아팠지만 점점 유연해지는 걸 느끼면서 작은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 후로는 동네 공원에서 하는 요가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할머니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도전해 보기로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수 놓기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들을 위해 옷을 수선하며 바느질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창작 활동을 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실을 잘못 끼우기도 하고 바늘에 손가락을 찌르기도 했지만 점점 손에 익숙해지면서 아름다운 꽃무늬와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자 할머니는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과 생각을 작은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맑고 상쾌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음식을 혼자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면서 마음이 정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위안을 얻었다면 이제는 글을 쓰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문득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로운 걸까? 하고 물으면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익숙한 감정이기 때문일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점점 외로움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작은 공방에 들러 수공예품을 구경하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즐겁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인간관계를 줄이고 자신의 삶을 가꾸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던 시절에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라는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예쁜 옷을 사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혼자 여행을 떠나 근처 바닷가에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기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의미 있을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울 수 있을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자 할머니입니다. 이분의 일상을 따라가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법,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숙 할머니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6시, 할머니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가 아닌 자연스러운 기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은 숨을 쉬는 순간 하루가 새롭게 시작됨을 실감합니다. 이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어 마십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이 시간은 단순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지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아침 식사는 늘 정성껏 준비합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지만 대충 때우는 법이 없습니다. 반찬을 곱게 담아 식탁에 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숟가락씩 음식을 음미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해야 남들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 이것이 할머니의 철학입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나섭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가끔은 길고양이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죠. 오전에는 자수나 독서 같은 조용한 취미 생활을 합니다. 이 시간은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글을 쓰거나 꽃을 수놓으며 몰입하는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정리됩니다. 때때로 음악을 들으며 과거의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리는 것도 삶의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경숙 할머니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유튜브 강좌를 찾아보았습니다. 손자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요리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합니다. 집에서 직접 빵을 구워보기도 하고 다양한 세계 요리를 시도하면서 작은 모험을 즐깁니다. 배움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글씨를 연습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배워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할머니는 요즘 요가를 배우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 말처럼 할머니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기 위해 집을 따뜻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물건들로 공간을 채웠죠. 벽에는 손수 놓은 자수 액자가 걸려 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숙 할머니는 매일 작은 목표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새로운 차를 마셔볼까? 혹은 오늘은 오래된 사진을 정리해볼까? 같은 작은 계획들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때로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섭니다.
가까운 시장을 돌아보며 신선한 과일을 고르고 작은 공방에 들러 새로운 공예품을 구경하는 일도 할머니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사람을 줄이고 할 일을 늘리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복잡해질까요? 아니면 더 단순해질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본질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필요 없는 물건들,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삶은 더욱 가볍고 의미 있어집니다. 경숙 할머니는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유로운 차 한 잔, 정성스럽게 차린 한 끼 식사, 짧은 산책 한 번에도 인생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작은 것에서도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숙 할머니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철저하게 비우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겨둡니다. 정리된 공간은 마음까지 정리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소유해야 풍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풍요로움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길 때 시작됩니다. 또한 단순한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삶을 만드는 길입니다. 단순함 속에서도 삶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은 바로 몰입입니다. 무엇이든 깊이 몰입할 수 있을 때 삶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할머니는 차를 마실 때도 한 모금 한 모금을 음미하며 마십니다. 독서를 할 때도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읽습니다. 이렇게 순간을 온전히 즐길 때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대화의 상대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숙 할머니는 자연과 대화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작은 화분을 돌보며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자연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책을 하며 나무와 꽃을 바라보고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또한 책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경숙 할머니는 매일 책을 읽습니다. 문장을 음미하며 작가와 대화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독서를 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외로움이 아닌 온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둡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감정, 후회, 미련까지도요. 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경숙 할머니는 매년 한 번씩 집안을 정리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버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남겨둡니다. 덕분에 집안은 언제나 깨끗하고 물건을 찾는 것도 쉽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생각도 맑아지고 생활이 더욱 편안해집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적어질수록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좋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꾸준히 걸으며 몸을 움직입니다. 식사도 건강하게 챙기며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노년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루 20에서 30분씩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골밀도를 높여 골절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식품과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곧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활력 넘치는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며 작은 기쁨을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변화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